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Everyday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브루클린 네츠 경기 요청해 주셔서 흔쾌히 그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의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최근 경기 5연승 중이고요. 벤 시몬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선수는 브루클린에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빅맨으로 우선 포지션은 나오지만 볼핸들러도 가능한 상황이죠. 자, 오랜만에 지난 경기에 복귀해서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 올린 루이스 오닐의 모습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죠.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엔 제일런 듀렌의 존재인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는 막 15분, 20분 남짓 출전 시간을 얻다가 요즘에는 이제 20분 후반대에 출전 시간을 부여를 받으면서 이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격 리바운드를 3개를 기록했고 지난 경기에서는 막 15, 14 이런 더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공격이죠. 보얀 보그다노비치도 지금 솔솔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참 아쉬운 것이 디트로이트가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영입했던 이유는 사실 탱킹의 어떤 조각이 아니라 이 팀이 좀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한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데려온 것인데 팀 성적이 아무래도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승을 원하는 팀들은 당연히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이름이 어렵네요.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1번 선수가 바로 전설의 포켓몬 같은 선수죠. TJ 워렌입니다. TJ 워렌은 버블에서 버블 조던으로 불렸던 선수인데 그 이후에 부상으로 지금 벌써 2시즌을 날려먹었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브루클린에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오늘은 출전 시간이 9분에 밖에 그치지 않았지만 이 선수가 슬슬 몸을 끌어올려서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벤치 에이스 역할을 폭발적으로 해준다면 브루클린은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말이죠. 네, 우리 마빈 베글리 3세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도 핸드오프 하는 모습. 지금 벤치 멤버로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수비 쪽에서 잘 발이 따라주지 않고 수비적인 BQ가 좋지 않은 선수라서 제일런 듀렌에게 주전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본인이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빈 베글리 3세가 계속해서 뭔가 될 듯 그 포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샤딕 베이의 모습이었죠. 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지금 마빈 베글리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덩크슛을 성공시키는 모습, 부디 이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돈치치와 트레이 영 드래프트 때 당당히 탑5 지명이 됐었던 선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텐데 쉽진 않겠죠. 자, 제일런 듀렌입니다. 정말 이 듀렌의 운동 능력은 디트로이트의 어떤 보석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골밑을 공략하는 모습이죠. 신장이 2m 11cm고요. 운동 능력 굉장히 좋고 저렇게 컷인에 들어가는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제이든 아이비죠. 아이비가 물론 케이드 커닝햄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어떤 본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그런 전개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케이드 커닝햄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잘 안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닉 클렉스턴의 모습 보이는데요. 올 시즌 정말 수비에서 브루클린의 핵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이 DPOI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데 저는 이제 선수들이 그런 류의 인터뷰를 하는 것이 혹자들은 네가 뭔데 그런 인터뷰를 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충분히 그 수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팀원들이 지지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는 부분이라 저는 닉 클렉스턴 같은 선수들이 언제든지 그런 자신감 있는 인터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젊은 선수들이 말이죠.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의 경기마다 나오는 저런 경쾌한 스텝과 레이업, 참 저 어빙의 농구 외적인 요소들만 제외하고 농구하는 어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요.
최근 브루클린은 5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이 어빙과 케빈 듀란트의 리더십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크본 감독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던 케빈 듀란트죠. 실제로 그 자크본 감독이 굉장히 효율적인 연습 시간 할애로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을 굳이 막 혹사해서 굴리고 이런 감독이 아니고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춘 감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 어빙도 그렇고 케빈 듀란트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네, 잡설이 이제 좀 길었는데 후반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케빈 듀란트입니다. 아무리 팔을 뻗고 점프를 해도 저 선수의 저 쇼코너 점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풀업 3점 던지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발 안 들어가 주길 바랄 뿐이죠. 자, 알렉 벅스입니다. 알렉 벅스가 돌파 이후에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도 KD가 본인이 직접 공을 몰고 올라와서 풀업 점퍼 3점. 뭐 답이 없습니다. 안 들어가길 바랄 뿐이고 듀란트의 확률이 뭐 3점 성공률이 한 38% 그 정도 선에서 항상 형성이 되는데 40%를 넘을 때도 있고요. 뭐 거기 확률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수비수 입장에서는. 자, 클렉스턴의 공격 리바운드였고요. 카이리 어빙이 여지없이 꽂아 넣습니다. 클렉스턴은 저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알렉 벅스의 공격이죠. 알렉 벅스도 벤치에서 나와서 디트로이트에 조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선수예요. 부상이 조금은 잦은 선수지만 이렇게 출전 시간 관리를 해주면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106대 104 상황. 카이리 어빙 아이솔레이션을 즐기는 선수고요. 코리 조셉을 앞에 두고 그러나 패스. 루이스 오닐 3포인트 터트립니다. 오늘은 3점슛감이 괜찮은 루이스 오닐이에요. 자, 보그다노비치가 어렵게 킬리언 헤이즈에게 볼을 건넸고요. 헤이즈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하는 카이리 어빙. 자, 전매 특허죠. 자, 스튜어트를 상대로 멋진 크로스오버에 이은 점퍼였고요. 보그나도비치의 캐치앤샷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넉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벤 시몬스가 공격해보는데요. 코너에는 유타 와타나베를 봅니다. 와타나베는 올 시즌 완전히 네츠의 주요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렸어요. 듀란트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케빈 듀란트에게 이번엔 어시스트까지 뿌립니다. 자, KD에게 더블팀이 이건 더블팀 대처가 좋지 않았고요. 헤이즈가 보그다노비치에게 정말 빠른 릴리즈로 자, 한 점 차까지 따라 붙는데요. 40초가 남은 상황. 자, 여기서 카이리 어빙이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유투를 하나를 흘렸어요. 자, 스튜어트가 리바운드를 잡았고 타임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공격에서 자, 조금은 허무했지만 벅스가 다시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앞에 수비수가 듀란트였는데 그것을 이겨냈고요. 보얀 보그다노비치의 석점이 짧았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가 조금은 아쉽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브루클린 네츠가 승리를 거뒀고요. 사실 이제 원정에서 팀 전력이 좋지 않은 디트로이트를 만나서 조금 고전을 했지만 이런 경기들을 차곡차곡 승리하는 것이 강팀의 요건인데 브루클린 네츠 6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듀란트가 43득점, 카이리 어빙이 38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도합 80점을 넘겼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의존한다라는 것이 브루클린에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말이죠. 이 두 선수는 그런 선수이고 이 팀에서 이 두 선수의 비중은 이 정도로 높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루이스 오닐, 닉 클렉스턴, 벤 시몬스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루이스 오닐은 오늘 3점슛 4개 던져서 3개를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런 받아먹는 킥아웃 되어 주는 공을 착실하게 성공시켜 주기만 해도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타 와타나베도 오늘 25분의 출전 시간을 할애를 받았고요. 오히려 수비에서 더 중용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은 오늘 사실 진짜 별로 형편이 없었는데 KD와 카이리 어빙 두 창으로 찔러 죽인 경기였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같은 경우는 보그다노비치가 26득점이었고요. 아이비가 19득점 분전을 했습니다. 제일런 듀렌도 리바운드 11개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3점슛 성공률이 26.7%에 그치고 말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브루클린은 이길 수가 없죠. 브루클린의 3점슛 성공률은 51.7%였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듀란트와 카이리 어빙이 15개 중에 8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었네요. 브루클린은 지금 앞으로 나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부상만 부디 당하지 않고 좋은 시즌을 치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딱히 이런 팀들을 응원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강팀들이 스타들이 플레이오프에 있는 게 재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A Everyday였습니다.